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김태현입니다. 지난 주말 르노 삼성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르노 삼성 뉴 SM6를 인제 스피디움에서 선보였는데요. 이날 서킷 주행부터 짐카나, 그 다음에 급가속과 풀브레이킹 등 르노 삼성 뉴 SM6의 다양한 변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스타일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파워트레인부터 특히 가장 관심이 많던 서스펜션까지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연 르노 삼성 뉴 SM6는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는 보신 것처럼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디테일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에 들어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턴 시그널도,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 라인 또한 크롬 라인을 추가해서 좀 더 수평적으로 나가 있는 듯한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면부의 변화는 헤드램프와 그 다음에 그릴, 그 다음 범퍼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 종류가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19인치 휠의 모습입니다. 19인치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마제스티의 솔루스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컴포트한 성향의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신다면 컴포트한 타이어인 마제스는 좀 괜찮은 그런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한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일상 중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측면부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제 후면부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후면부의 변화가 아무래도 큰 거는 리어 램프에 크롬 라인이 들어갔다는 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턴 시그널이 들어가서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전구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런 턴 시그널에 좀 약간 감각적인 멋, 그 다음에 진짜 프랑스 멋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실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파 가죽 소재가 적용이 돼서 요즘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운 그런 경쟁에서 꽤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되게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재질, 그 다음에 이런 퀄팅이 들어가서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만 보던 1등석 같은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SM6가 승차감이 별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타이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스펜션 변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시트 변경도 그렇고 해서 기대 이상으로 안락하고 또 잘 잡아주고 고급감까지 챙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S링크에서 이제 화면이 또 바뀌게 되었죠. 화면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조절부가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서 기존의 S링크 때문에 에어컨 조절이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전에 SM6를 잠깐 경험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S링크의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좀 버벅거리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바뀐 인포테인먼트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S링크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눌러서 변화하는 빠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풀 LCD로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가지고 시인성도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다양한 것들도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 조명들도 굉장히 더 넓게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컵홀더까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까지 무드 조명이 들어가고 전체로 확장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감성도 잘 챙겼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또한 크기가 중형급에서 가장 크다고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까지, 이제 멋과 실용도 같이 챙기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으로 다 둘러져 있고요. 공간 또한 크게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차에 대한 공간에 대한 안정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헤드레스트 이런 넓게 적용이 되어 있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착자감이 기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뒷좌석도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열선 시트
버튼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컵홀더랑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런 넉넉한 느낌도 들고 두꺼워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컸던 게 뒤에 서스펜션이겠죠. 르노 삼성에서는 일단 두 가지 큰 변화를 했다고 해요. 토션빔에 대한 다른 나라에 불만은 없다고 했는데,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승차감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프론트와 리어 댐퍼에 MVS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적용해서 감소력을 좀 더 부드럽게 제어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리어 서스펜션에는 대용량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해서 전보다 노면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승은 서킷에서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승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싱 등을 적용을 해서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부드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전에 뭔가 딱딱한 느낌이었다면 점점 순차적으로 충격을 감소시키는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저희 빠졌다고 좀 논란이 있던 부분, 이제 내 바퀴 조향 기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면 연료 탱크 용량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런 뒷바퀴 조향이 유럽에서 있었던 이유는 르노 탈리스만이 유럽에서는 큰 차로, 또 특히 프랑스 파리가드 골목에서는 큰 차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크게 핸들링이랑 이런 거에 큰 관계는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같은 경우가 좀 작아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주유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심리적으로 연비가 되게 나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상 저희가 국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제에 맞게 이 연료 탱크나 또 연료 파이프 이런 여러 가지들을 튜닝을 하다 보면 연료 탱크가 유럽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과연 거기에 그만큼의 가치를 둘 것이냐, 우리나라처럼 도로 사정이 훨씬 더 편안한 나라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빼게 됐습니다. 이번에 상품성 개선이 가장 큰 것, 서스펜션과 함께 파워트레인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8 TC 엔진이고요. TC 300 엔진이고, 일단 출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기존의 르노 메간, RS나 그 다음에 알핀, 그런 고성능 브랜드에서 쓰였던 엔진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마력을 조금 줄이고 토크를 늘려가지고 실용력에서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능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임러와 같이 쓰는 1.3 터보 엔진도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성능을 같이 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1.3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는 아니고 풀 악셀과 풀 브레이킹으로 잠깐 체험을 해봤는데, 작은 덩치여도 풀 악셀 했을 때 가속감은 크게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게트락, 변속기로 유명한 게트락의 7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잘 어울리는 그런 주행 성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킷을 한 바퀴 타고 왔었을 때도 토크감이 되게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한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인상 깊은 엔진이 될 것 같고요. 실용성을 찾으신다면 1.3 터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 부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르노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전동화에 더 힘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젤 엔진에 대한 도입이 예정이 없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 대해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뭐 LP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은 1.8 네, 전체 다 1.8 엔진 들어가 있고, 이제 메간 RS나 알핀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차 무게가 있고 해서 토크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셋업들이 있어서 출력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하실 건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기본적인 사운드가 추가돼서 더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질감이 많이 적은 그런 사운드가 들려요. 네. 이거는 일단 주행을 조금 페이스를 높일 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 이제 바뀌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바뀌고 엔진 리스폰스가 조금 더 응답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전체적으로 롤이랑 피치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컴포트 모드나 이 스포츠 모드 모두 전자 제어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게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코너를 진입할 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SM6에 사용되고 있는 MDPS가 좀 대형차들, 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들에 사용되는 종류의 MDPS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묵직한 조작감이 특징이 있고, 스티어링 조작을 많이 했을 때도 그런 묵직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사들은 스티어링을 위를 많이 돌렸을 때는 그런 느낌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속도감은 확실히 승부는 거가 말해도 시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 이 더뉴 SM6로 넘어오면서는 스포티함을 좀 제대로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에어컨 틀었는데도 가속감은 더 좋죠. 가속감은 괜찮죠. 저도 타보면서 출력보다도 일단 토크가 확실히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더뉴 SM6가 타이어 타겟팅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금호 마제스티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타이어가 뭐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지만 컴포트 사계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고급 세단들을 타겟팅했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진을 많이 남겨준 타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스포츠한 주행을 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또 승차감에도 또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1. 출발! 포스가 예사롭지 않으세요. 이 카메라를 비교해보신 느낌도 드는데요. 살짝 깨끗하죠? 네. 이거를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 뉴 SM6를 살펴봤습니다. 뭐 겉모습에서 이게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제로 서킷도 주행해보고 슬라람도 테스트해보고 급감속도 해보고 나니까 이 차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또 편의사양, 상품성 개선, 그 다음에 엔진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차는 타고 나니까 국산 중형 세단도 있겠지만 수입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